네, 테크일상에서 IT, ETTC입니다. 24년 5월 5주차 테크위크 시작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는 스냅드래곤 탑재한 Z 플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번 돌아오는 한 7월경에 Z 플립 6나 Z 폴드 6의 출시에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. 이 스냅드래곤 8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시즌에도 이제 젠2를 사용함으로써 좀 이제 고성능 AP를 탑재를 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. 요거는 이제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이제 곧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정말 뭐 삼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전략적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삼성 측에서도 결국에는 뭐 퀄컴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고려했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스냅드래곤 8 젠3 for 갤럭시라는 건데요.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이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번 언팩에서 공식 데뷔가 되는 바로 그 모델들이거든요. 사실 이 AP 관련하면 꼭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엑시노스냐 스냅드래곤이냐 이걸 이제 두고 정말 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엑시노스를 S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넣고 있죠. 뭐 베이스나 플러스 모델에 계속해서 넣는다고 시리즈 구별을 좀 다채롭게 하기는 했지만 엑시노스를 아무래도 좀 잘 살리려고 하더라도 좀 배터리 용량이 적은 플립이나 폴드에 넣는 것 자체도 좀 한계가 있을 거고 사실 엑시노스 자체가 아직은 퀄컴이 조금 더 성능 면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폴드 시리즈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저도 최근에 WWDC가 공개가 되면서 이거 생각보다 애플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좀 갤럭시로 넘어갈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?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반응들로서는 플립 시리즈가 사실 뭐 4부터 그렇고 배터리나 발열 자체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이걸 좀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. 사실 이런 다양한 Z 플립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S25 울트라에 대한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 2, 3등급의 티타늄을 사용한 S25 울트라다라는 걸로 이제 좀 전략적 기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는 사실 티타늄에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. 근데 이 티타늄이 불순물 함량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. 1에서 4등급까지는 순수한 티타늄, 그리고 5등급부터는 티타늄 합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강도 자체는요 기존의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적용된 5등급 티타늄이 조금 더 단단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갤럭시 S24 울트라에 사용된 2등급 티타늄 자체는 연성이라고 하죠.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함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부식이나 화학적 환경에 대한 내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S25에 사용될 이 3등급 티타늄은 2등급만큼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뭐 1등급이나 2등급 티타늄보다는 우수하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다양한 의견들인데요. 아무래도 용접성이 좋고 내식성이 매우 높지만 동시에 성형,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전 제품보다는 그래도 강도는 좀 더 높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. 결국에 우리가 이 등급 티타늄 얘기를 함께 할 때는 뭐가 더 견고하냐, 강하냐, 또는 깨지지 않느냐, 스크래치에 강하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비교해보고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. 1에서 4등급은 사실 티타늄 가공이 쉽다는 거 말고는 장점이랄 게 많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고 왜냐면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순수 티타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. 순수한 티타늄이 녹이 안 쓴다라는 거, 그러니까 좀 그런 유지가 오래 간다는 거 말고는 소재로서의 특성이 일반 철보다 좀 더 내구성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S25 울트라에 대한 소재감도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부재로 이제 레노버 너 내 동료가 되라 라는 이야기들과 좀 함께 담고 있습니다. 2022년 인텔 행사에 소개됐던 프로토타입 디스플레이를 상품화하는 그런 얘기인데요. 평상시 한 13인치 정도의 화면을 가지고 있다가 쭉 당기면 17인치까지 늘어나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두루마리처럼 디스플레이가 한쪽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디스플레이의 구조나 화면 크기로 좀 밀어볼 때 최종 완제품은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을 겸용할 수 있는 형태, 그런 폼팩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무래도 13인치의 태블릿으로 쓰다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나 문서 작업 등을 할 때는 쭉 늘려서 17인치로 늘려서 노트북처럼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뭐 펜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다.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레노버는 액티브 펜 입력 방식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펜을 다양하게 쓸 거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.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. 폴더블에 이어서 뭐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또 차기 제품으로 육성 중입니다.
중이라고 합니다. 회사 자체는 한 2022년 한쪽으로 늘어나는지 양쪽으로 늘어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슬라이더블 플렉스 솔로, 슬라이더블 플렉스 듀엣 두 가지 상표를 또 출원했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요. 다양한 반응으로서는 이거는 접히는 부분이 없을 테니까 내구성이나 우그러짐이 좀 덜하겠다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아예 평소에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건데 아주 자유롭진 않지 않을까요? 자,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삼성의 넥스트, 다음 차기작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. 이제 곧 공개가 될 삼성의 갤럭시북 4 엣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요 갤럭시북 4 엣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형 클라우드 AI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갤럭시북 시리즈, 바로 그 최초의 코파일럿 플러스 PC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지난번에는 그 올인원 PC, 올인원 프로 아시죠? 그게 나오면서 AI 올인원 프로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PC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, 이게 기존 코파일럿의 기능을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도 누릴 수 있게 진화됐다 정도로 코파일럿 플러스가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세한 스펙을 살짝 보면은 퀄컴의 AI PC 전용 프로세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성능이나 스펙을 보시면 일단 CPU 부분 자체가 퀄컴의 AI PC 전용 프로세서를 사용했다. 그래서 조금 더 처리 속도를 높은 AI 연산 속도를 제공하는 NPU를 탑재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실 그 외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링크 투 윈도우로 연결하면은 갤럭시 AI 기능을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PC의 대화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. 이게 서클 투 서치 같은 거 핸드폰에 요즘 정말 많이 쓰는데 요거를 PC에서 쓸 수 있다? 요즘에는 이미지를 따서 그걸 구글 이미지 검색했었는데 그렇게 간편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포인트는 뭐냐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요 중에 신규 기능 이름이 리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. 신규 기능 이름이 리콜이라니 뭔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. 여기 리콜이 뭐냐면 사용자가 과거에 특정 시점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자연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나 어제 뭐 봤어? 라고 하면 이렇게 간편하게 나올 수 있는 기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요게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을 보니까 딱히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. 결국엔 AI 기능을 어떻게 활용했느냐, 그 이름답게 최초의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이름답게 AI를 얼마나 활용했느냐,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도 좋은 선택들이 되겠습니다. 또한 삼성의 추가적인 소식으로는 갤럭시 버즈 3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. 콩나물처럼 길어져 라는 부제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. 사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의 디자인을 바꾸는 거는 한 2019년 출시 이후에 한 5년 만에 처음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7월에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렇게 좀 외형이 변경된 걸 보여줄 것 같은데,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 두 가지를 출시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사실 버즈가 마이크로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에어팟 대비해서 통합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기는 했거든요.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디자인으로도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지 않을까 싶은데, 아무래도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배터리 성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까지도 지원하는 조금 더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다양한 반응으로는 귀에서 기존에 너무 좀 잘 빠져가지고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, 반면에 여태 사실 갤럭시 버즈 하면 또 케이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쁜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 그럼 케이스 또 바꿔야 돼? 자, 이런 여론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음질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네 번째 소식입니다. 아이폰 신규 컬러와 에어팟 맥스 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16 프로 모델의 로즈 컬러가 등장이 된다라고 하고, 블루 티타늄도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데, 사실 프로 같은 경우는 티타늄 베이스의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. 프로 느낌은 항상 좀 어둡고 다크한 느낌이 있었는데 로즈?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프로덕트 레드는 조금 멀어질 거다라는 의견들까지도 좀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에어팟 맥스 2에 대한 의견입니다. 저희가 매년 가을 아이폰 출시와 함께 새로운 에어팟을 선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에어팟 맥스 2가 좀 출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오는 9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바꿔줄게 라는 의견이 좀 많거든요. 사실 에어팟 맥스에 USB-C 포트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,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추가는 조금 미지수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사실 이것보다 제일 원하시는 반응들은 무게는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라거나, 아니면 좀 케이스만 좀 제대로 예쁘게 좀 뽑아달라, 자,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4년 만에 나오는 건데 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도 들기 때문에요. 에어팟 맥스 2도 어떠한 변경점을 가지고 있을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마지막 소식은 사람 살린 아이폰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 제주도에서 아이폰 자동 구조 요청에 의해서 또 소방서 분들이 가장 첫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라는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, 사실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들어가 있는 256G의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교통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, 사실 이게 과거에는 오작동 이야기가 조금 많았거든요. 그래서 오류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최초 신고 정도만 하고 위치는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성능이 좀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건 나름의 희소식이기도 합니다. 갤럭시에도 개인적으로 오류 없는 신고가 도입되길 바라는 마음도 좀 가지고 있고, 다양한 사건 사고에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좀 마음에 좀 위안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24년 5월 4, 5주차 테크위크를 진행하면서 5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소식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테크를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셨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